최저가 블로그가 한 건을 발행하는데 25만 원에서 30만 원을 받습니다. 저희 같은 대행사가. 근데 우리는 상품 지급만 해주고 최저가를 골라서 그들한테만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상해 노출이 잘 될 수가 있겠죠. 우리 제품 비용이 예를 들어서 한 2만 원짜리 제품을 제공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2만 원짜리 제품을 제공하고 우리는 30만 원어치 서비스를 드립니다. 다른 서비스에서는 안 됩니다. 대표님 블로그를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예, 배운 대로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체 4 나오실 텐데 네. 데일리 방문객이 100명 정도 이렇게 된다는 거 훌륭하게 좀 잘하고 계신 거거든요. 보통 이 정도 됐을 때 아마 한 50에서 30명 정도 사이가 일반 평균적일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 제품은 어디까지 가요? 별 모양 모델인가요? 아니요. 제가 지금 건강기능식품 판매하고 있는데 건강기능식품 위주로 그 글밥 작업이라고 하셔가지고 그거 쭉 올리다가 지금 제 제품이 떨어져서 쿠팡에 있는 것들 올리고 있어요. 그 샘플 오는 것들이랑. 했던 거 또 하셔도 괜찮은데 키워드만 변경하셔가지고. 아, 그래요? 그렇죠. 어쨌든 방문객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건 상당히 지금 운영을 잘하고 계신 거긴 한데 좀 더 우리는 직접적으로 매출을 내자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키워드를 좀 돌려 깎을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메인 키워드라 그러면 카보트 효소 뭐 이런 게 메인 키워드긴 할 거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돌려깎기. 생일 선물이거나 40대 선물, 50대 선물, 60대 선물 뭐 이런 식이거나 명절 선물 이런 식으로 돌려깎아서 우리의 트래픽을 모을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오프라인으로 가지고 있는 사진관 브랜드가 있는데 사진관 키워드로만 잡을 것 같잖아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고 놀거리 키워드, 가볼 만한 곳 키워드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홍대 가볼 만한 곳, 대학로 가볼 만한 곳 이런 식으로 돌려깎기를 많이 하고 거기서 황금 키워드를 찾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브랜드 커넥트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커넥트를 해야 되는 전략적인 목표는 뭐냐면 우리는 최저가가 아니기 때문에 최저가가 되기 위해서 블로그에 글을 쌓아서 글값을 매기고 있고 이런 식으로 상해 노출을 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아무래도 지수 올리는데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가 매출을 낼 수 없냐? 자, 제외를 한번 눌러보면 여기 컨텐츠 리워드라고 써있는 부분이 있고 상품 지급이 있지 않습니까? 이 컨텐츠 리워드는 이 글을 써주기만 하면 이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주지 않더라도 실제로 우리 지금 신청자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건 단톡 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누가 하냐면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같은 사람들이 해요. 최저가 블로그 가진 사람들이. 제가 어차피 본업이 있으니까 이거를 뭐 본업으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슬렁슬렁 짠날 때 했는데 지금 어쨌든 한 달도 안 걸렸는데 140만 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달려들어요.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럼 뭘 노릴 수 있냐? 최저가 블로그가 한 건을 발행하는데 25만 원에서 30만 원을 받습니다. 저희 같은 대행사가. 근데 우리는 상품 지급만 해주고 최저가를 골라서 우리 블랙스 보고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확인한 다음에 골라서 그들한테만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상해 노출이 잘 될 수가 있겠죠. 우리 제품 비용이 예를 들어서 한 2만 원짜리 제품을 제공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2만 원짜리 제품을 제공하고 우리는 30만 원어치 서비스를 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네이버 브랜드 커넥트에선 가능해요. 다른 서비스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브랜드 커넥트를 하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패키지 작업도 혹시 가능하면 의뢰하고. 저 큰몽에서 엄청 뒤져봤거든요. 설명서 이런 것도 계속 뒤져보고 설명서는 중다리닷컴에 의뢰하면 해주나? 근데 큰몽에서는 가격이 뭐 7만 원 얘기는 하는데 같은 비용이면 한 번에 하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다 돼요. 중대리닷컴. 네, 저희도 설명서 네. 작업하고 하는 거 되는데. 광고 전략이나. 근데 이번에 100개는 케이스는 안 바꾸실 거죠? 예, 케이스는 안 바꿀 거고 그쵸? 이게 만약에 네. 알려주신 전략이나 이런 거 써가지고 만약에 나가는 게 괜찮다 그러면 뭐 한 500개 정도 작업을 할 때 안 되면 이제 다른 제품 그거보다 조금 더 좋은 제품 찾아볼 거고. 근데 100개가 사실은 뭔가 제품 테스트하기에는 많은 수량은 솔직히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노출 빈도가 많고 수요가 어느 정도 받쳐준 시기에 받쳐주면은 뭐 하루에 1, 200개 나가는 거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에 100개는 이 플랫폼에 대한 판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정도로만 쓰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하시는 제품 자체가 이게 시즌 유행 뭐 이런 것보다 일단은 뭐 썩지 않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나갈 수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무드등은 날씨가 쌀쌀해지면 쌀쌀해질수록 무드등은 더 많이 나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방에 대한 온기를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시즌에 테스트하기도 훨씬 좋고,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무드등 키워드로 갖고는 이미 중소형 키워드를 잡고 있는 게 제일 좋아요. 뭐 1인 가구도 있고 집들이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 분포되게 있고 만들어서 중장기적으로도 훨씬 좋은 카테고리예요. 카테고리도 너무 좋고, 그래서 100개를 이제 발주를 넣어서 돌리면은 그러면 100개가 빨리 나가면 좋고 늦게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뭐 9월 말에까지 세팅이 다 되면은
10월부터 가을이 이사 시즌이에요. 걔는 우습게 나갈 거야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댑터를 꼽거나 이렇게 선 연결해서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쿠팡이나 이런 데 보면 유선으로 파는 제품이 없어요. 거의 1, 2페이지, 3페이지 봐도 다 무선을 선호를 하는 건지.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수량을 100개 정도만 하는데 그 유선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실제 시장에서 얼마나 판매가 되는지가 궁금하기도 하고. 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드등 자체가 그렇게 경쟁이 엄청 심하거나 이런 키워드들은 아니에요. 진입이 어렵냐를 봤을 때 어렵지 않고 잠깐만 옆으로 세서 그 무선 관련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이제 무드등의 종류와 성향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특정 위치에 고정해서 쓰는 무드등 같은 경우는 대부분 유선이에요. 그리고 상세 페이지 보시면 선이 없을 거예요. 그거는 이미지적으로 선이 있으면 지저분하니까 선을 안 보이게 하거나 지운 거고요. 그러니까 이미지에는 전부 다, 네. 다 무선인 것처럼 보여가지고. 네, 왜냐면 선이 있으면 지저분하잖아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할 것 같거든요. 뭐 아이 키우는 집에서 무선이 편리하실 수는 있지만 전 불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유선으로 연결하는 게 또 마음이 편할 거고, 그래서 그거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에 따라 완전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게 소형 무드등을 들고 다니면서 집안에서 온갖 건데 들고 다니면서 쓰는 제품이야 당연히 무선이 편하겠지만, 이번 그 사입하시는 제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유선이어야 되는 제품 같고요. 근데 이제 그때 말씀하셨던 게 그 이것저것 다 팔아보고 싶다. 아예 뭐 자파점이라고 이름을 지을까라는 고민도 하셨었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무드등을 한다고 해서 무드등 브랜드를 가져가실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자면 그냥 생활용품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브랜드 명을 가지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가장 그런 식으로 많이 가져가는 게 리빙. 무슨 리빙 그런 것들 되게 많이 가져가는 이유가 뭐냐면 생활잡화 다양하게 취급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가져가는 브랜드 명칭, 브랜드 네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오아라는 브랜드가 유명한가 봐요. 보아 많이 봤어요. 그러면은 고 대표님이니까 고아. 고아 이런 걸로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저 그 고병락 대표님한테 과제를 드렸었을 때 사업 철학이나 방향성을 한번 이렇게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게 있는데, 고 대표님이 적어주신 거에서 제가 인상적이었었던 게 그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브랜드 제품을 리셀링을 계속 몇 년 동안 하셨었잖아요. 그 이유도 검증된 제품을 팔고 싶다가 대표님 마음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해가 되거나 마음에 안 들거나 이렇게 욕을 먹을 것 같은 제품은 절대 팔고 싶지 않으신 거죠. 근데 이제 리셀을 오랫동안 하시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한계가 있으셨던 거죠. 뭐 그래 내가 뭐 보고 산 거랑 거의 일치하네 이 정도만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안 좋은 부분을 숨기고 팔고 싶진 않다 이거죠. 이게 지금 1688에서 계속 샘플을 받으면서 계속 저는 실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냥 차라리 그냥 좀 힘들어도 가서 직접 만져보고 무드등처럼 그런 것처럼 어떤 제품을 찾아서 팔고 싶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중국도 가는 건 없는데 일본을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소형 인테리어에 대한 완성도 높은 제품들이 일본은 진짜 많아요. 거기서 먼저 샘플링을 하고 내가 원하는 제품들을 본 다음에 그게 거의 대부분이 메이드 인 차이나거든요. 그 공장 중다리한테 찾아달라면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아,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 제가 예전에 늘 그렇게 했었거든요. 특히 일본은 약간 뭐 중저가 중국 제품도 많이 들어오지만 제품에 대한 완성도를 되게 중요시 하거든요. 그들은 모든 제품을 다 브랜드화 시키고 있고, 그래서 그런 가전이나 소형 인테리어 제품들이 많이 몰려있는 시장들이 많아요. 일본에도. 그런 데서 계속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괜찮다면 샘플 사갖고 와서 중결에다 의뢰해서 공장 찾아라. 그 전에 그랬거든요. 좋은 방법이다. 그게 훨씬 나아요.